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저희 쪽에서 사실은 PPT가 논란이 된 건 6월 달부터인데 좀 이런 문제 되게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런 게 있어서 안 다루고 있었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고지까지는 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은 PPT라는 그룹을 우리나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빌보드랑 뭐 영국이랑 이런 해외 차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쓴 딱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국내 무대를 거치지 않은 글로벌 아이돌. 그러니까 국내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큰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게 해외에서 엄청 터지면서 뭐 글로벌한 스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도 팬덤이 생기고 그 노래가 원작 좋긴 했죠. 한참 인기를 얻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글로벌에서 한번 검증이 됐고, 국내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쟤네 뭐 빌보드 메디까지 가는 그룹이래, 뭐 국내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쉽게 말해서 돈 벌 일만 남았던, 많은 인기를 누릴 일만 남았던 PPT가 6월달에 소속사인 어트랙트 상대로 해가지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이유는 정산 불투명, 건강관리 미흡, 그 다음에 지원 부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더 불고 화제됐던 건 이제 그들의 그 엄청난 히트곡을 프로듀싱했던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에서 그룹을 강탈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논란이 불붙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관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또 하나는 이게 확 화제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붙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사적인 큰 문제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면서 방향이 확 틀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고지로 가는 두 가지는, 하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두 번째는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둘 다 결론이 났죠. 우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PPT의 뭔가 입장을 설명해주는 방송이었다고 봐도 될 만한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아이돌이나 또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 대중은 늘 연예인 편이었어요. 물론 뭐 연예인은 알고 소속사 관계자들은 모르니까 아는 사람 편에 들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소속사가 갑이고 연예인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지만 굉장히 의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은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은 그 연예계에서 계속 몸담고 있으면 봐서 그런지 저는 사실 소속사에도 마음이 가는 편이긴 했어요. 매번 사안들이 왜 그러냐면, 10,000원을 벌었어요. 4명의 멤버인 그룹이 10,000원을 벌었다. 멤버 한 명이 얼마를 가져갈까요? 몇백 원 수준이에요. 세금도 많고 소속사가 엄청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산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뭐냐면,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요 소속사가. 그래가지고 이 연습생들 거기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데뷔할 때까지 이 멤버들은 돈을 내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무료로 안무부터 다양한 외국어까지 다 교육을 시켜주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다 해가지고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뒤늦게 받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니네가 번 돈으로 또 니네 후배들이 또 이제 연습생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그룹이 낸 수익을 가지고 인큐베이터를 돌리는 그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에서 소속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이 전속계약 분쟁을 내면 다 이겼어요. 어차피 정산이 불합리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늘 이런 부분 때문에 대중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활동했는데 얼마밖에 못 벌었어, 다 소속사 다 가져갔어, 소속사 나쁜 놈들이네, 이런 여론이 많았었죠. 근데 PPT는 처음으로 대중이 연예인에게 등을 돌렸어요. 물론 강타록 이런 게 불거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팬들의 가장 핵심은 그 가처분 신청 낸 것도 첫 번째 이유가 정산 불투명인데, 활동한 지 데뷔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정산할 돈이 있냐. 만약에 이들이 해외에서 터지지 않았다면 아직은 정산할 때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도 그런 걸 아니까 뭐 정산 문제를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많았죠. 그리고 뭐 건강관리를 미흡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피프티피프티에 등을 지는 상황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딱 했는데 어떤 방송 관계자 한 얘기가 딱 그 얘기가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너무 불거지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역할은 피프티피프티를 향한 대중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재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방송한 다음에 여론이 더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뭐 저도 취재라는 걸 늘 하다 보면 취재가 잘 되는 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쪽이 치우치는 방송이 내지는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뭐 A랑 B가 뭔가 분열을 하는데 A 쪽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B 쪽은 뭐 취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기사는 편향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재된 게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에 더 유리한 기사가 될 수밖에 없고, 피프티피프티나 뭐 가족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응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방송 자체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편향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그 즈음에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걸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계속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정이 계속 결렬되면서 결국은 인용을 할까 기각을 할까. 사실은 기각 쪽에 더 많았지만 인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각이 맞긴 한데, 그 어트랙트라는 회사랑 피프티피프티 사이에 전홍주 대표의 또 다른 법인인 스타크루이엔티라는 회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좀 복잡한 구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는 뭔가 좀 그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봐가지고 인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었지만, 뭐 여러모로 봤을 땐 기각일 가능성이 컸고 결국은 기각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를 떠나서 다른 회사랑 일을 하거나 일단 전속계약 관계를 깨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법원에서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시 어트랙트랑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는 피프티피프티가 활동이 가능할 것이냐. 어트랙트 전원준 대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까지 돌아와라.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 얘기는 뭐 약간 겁주는 걸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법원에서 기각이 돼버리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을 하기에는 피프티피프티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원준 대표가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더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트랙트 소속으로 활동을 재개하기도 되게 모호한 상황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가요계에서 화제가 됐던 게 뭐 전속계약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긴 한데 그 얘네가 상표권 등록을 했거든요. 이것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서 아니 얘네 왜 이렇게까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계속 건너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피프티피프티 입장에서는 어트랙트랑 더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네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근데 저는 상표권 출원까지 하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트랙트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다시 같이 일하기도 되게 모호한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게다가 연예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소속사가 잘 지낸다. 2번 뭐 그들이 원래 해야 될 일, 뭐 배우라면 연기, 아이돌이라면 뭐 노래와 안무, 예능인이라면 뭐 뛰어난 방송 실력, 이런 실력이 좋아야 된다. 3번 인기가 많아야 된다. 몇 번이 가장 중요할까요? 3번이죠. 그러니까 피프티피프티는 해외에서는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그 유명세도 쌓아 올리기 전에 먼저 논란에 휘말리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이게 어트랙트랑 피프티피프티가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희대의 마케팅일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도 이미지 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인기는커녕 인기도 없기 전에 이 비난 여론이 쇄도했기 때문에 과연 활동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인용이 됐다고 할지라도 국내 활동이 되게 어려워질 만큼 이미지가 훼손이 됐다는 걸 알면서도 간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엔 해외 활동을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본인도 느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의 노래가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차트에 올라갔고 우리는 글로벌로 활동할 수 있다. 국내 활동을 안 하고 해외 활동만 하면 된다.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게 해외에서 확 인기 얻으면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활동을 아예 접고 해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인용이 됐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외 활동 위주로 어떻게 해서 전속 계약은 우선은 이제 가처분으로 중지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인용이 되면서 이제는 트랙터가 손을 잡고 일하기도 뭐하지만 그게 이제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뭐 이제 본안 소송도 가고 뭐 계속 법적 분쟁을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법적 분쟁이 더 길어지면 아마 피프티가 다시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면서 하기에는 대중적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 사안이 아니었는데 저도 전홍준 대표가 그때 며칠이었다 며칠까지만 돌아와라 얘기했을 때 그때 좀 우선은 생각을 덮고 다시 좀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나중에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 해외에서 떴고 이런 분쟁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중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도 인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뭐 사실 이렇게 글로벌 인기를 얻는 걸그룹을 지금 우리가 뭐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뉴진스도 있고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싸이 한 명에 전 국민이 열광할 정도로 이런 그룹 하나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많이 큰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좀 뭔가 어트랙트랑 피프티가 좀 이제 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